제가 준비한 종목이 뭐냐,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냐고 했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제가 원래 말하는 것 좀 좋아해가지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요, 지수를 이길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시장에서 조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 조금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2부에서 조금 원자재 관련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원자재 관련 종목으로 뭐 오늘 뭐 곡물이라든지요, 또는 뭐 어떤 거 있습니까? 곡물, 한일사료. 뭐 곡물, 한일사료라든지 고려산업 같은 게 상승 나왔었고, 그리고 그 외 뭐 한국석유라든지 GSE 같은 경우도 상승 나왔었고, 앞으로 상승 나올 원자재 테마라고 해가지고 니켈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앞으로 조금 상승 나올 수 있는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쟁 수혜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재 같은 경우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돼서 상승 나올 수 있지만은 GSE나 한국석유처럼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전쟁의 양상이 고대 때부터는 진짜 뭐 사람들, 뭐 군인 수로 머릿수로만 싸움을 했다고 하면은 현대전 와서는 미사일, 뭐 탱크, 뭐 대포 이런 같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좀 전황에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좀 우크라이나에 비해 크게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러시아에서는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부분 예비군 동원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청년들 같은 경우를 동원한다, 전쟁을 위해서 동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동원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전쟁의 승기를 바꾸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전쟁에서 내가 잘못했다, 휴전하자, 종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총살 당할 겁니다. 그 정도로 조금 이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낮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요. 절대 죽기 살기로 러시아의 민족을 위해서 뭐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전쟁을 더욱더 계속 지속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러시아가 최후 보루로 쓸 수 있는 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사일을 또 썼는데 안 됐지요. 그리고 유엔에서 금지한 소위탄이라고 해서 백리탄 같은 경우도 썼는데 안 됐지요. 전황을 못 바꿨지요. 이제는 핵무기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탄두 용량이 큰 핵이 아니라요. 소형 전술핵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도시만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소형 전술핵 같은 경우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런 소형 전술핵 무기 같은 경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형 전술핵 무기가 쓰게 된다고 하면은 그 도시만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핵무기의 가장 큰 무서움과 위험함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도 과거 일본 히로시마라든지 나카사키에 미국이 떨어뜨린 이런 핵폭탄에 그런 피폭된 사람들의 조금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핵무기의 가장 무서운 것 같은 경우는 방사능 피폭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 자체가 증발을 하지만은 증발하지 않고 좀 남아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 방사능 피폭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하면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이거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얻게 됩니다. 방사능 피폭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됐을 때는 단순히 물로 씻는 게 아니라요. 이 피폭의 조금 가장 큰 중금속, 우리 몸에 중금속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중금속 같은 경우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쓰이는데 첫 번째 요드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원료예요. 근데 이 요드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화학성의 약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금속은 제거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쪽으로 또 우리 몸에 또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금속 제거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부작용도 없이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이 제올라이트라는 건데요. 이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를 조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올라이트라는 원료를 조금 생산하는 업체고요.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올라이트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좀 좁쌀만큼 생긴 겁니다.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보고 쌀인지 알았어요. 아니면 좀 오트밀인가? 좀 이런 건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올라이트가 이런 거고요. 이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가 중금속 제거에 탁월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회사가 제올라이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의 양상 같은 경우가 이제 푸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머릿수로도 전황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은 푸틴 같은 경우는 비대칭 무기인 좀 소형 핵전술이라든지 소형 핵무기를 쓸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핵무기 핵에 대한
조금 이런 우려가 부각됐을 때 주가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방사능 핵 폐기물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제올라이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한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좀 상승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실제 러시아 여러분들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체르노빌 원전 뭐 폭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탑 5 안에 드는 원전이요 우크라이나에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자포리자 원전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월 24일에 침공하고 나서부터 이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 포성이 들리고 또 불화재가 일어나고 했을 때 방사능 유출 우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조금 이야기가 들렸을 때요 한 차례 이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이 회사의 주가가 상승 나올 수도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보건기금 WHO고 무역기금 WTO잖아요. 근데 세계 원자력기구는 IAEA라는 곳이에요. 이 IAEA에서 이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하게 되면은 유럽을 비롯해서 러시아 자체가 아예 그냥 방사능 구름이 조금 방사능 구름이 좀 퍼지게 되고요. 심지어 바람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든지 동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크게 방사능에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 주시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물론 원자재 테마 같은 경우도 상승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방사능 핵 폐기물 관련 종목으로 이 회사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딱 한 번만 말씀드리고 말씀 안 드릴 건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하단에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 향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쭉 뻗으시면은요. 우리 증시 콜라텍 노란톡 링크 나옵니다. 저 영웅 전찬남과 우리 김소정 아나운서님과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함께 있는 증시 콜라텍 노란톡방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방송 끝나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회사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 직접 다 적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노란톡방 인원 같은 경우가 한 66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680명 됐을 때 제가 딱 공약할게요. 680명 되면은 노란톡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